어두운 밤하늘에 휘영청 달이 떠오를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글 공부에 전념했던 조선의 선비들. 원칙에 충실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세의 영리에 흔들리지 않고 학문 탐구와 자기 수양에 정진한 조선 선비의 대표적인 인물, 남명 조식입니다. 서북쪽으로 높이 치솟은 지리산 천왕봉. 그곳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중산과 삼장으로 나뉘어 흐르다가 양당에서 다시 만나 덕산을 이루게 됩니다. 덕산. 지금의 경남 산천군 시천면에 조식이 61살 무렵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물렀던 산천제가 있습니다. 산천제는 그가 평생 동안 갈고 닦은 학문을 제자에게 전수하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산천제라는 이름은 주역에 나오는 대축계에서 유래했다 하는데요. 하늘이 산속에 있는 형상으로 군자가 그 형상을 본받아 강건하고 독실하게 하여 스스로를 빛냄으로써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남명 선생이 58살 때 쓴 유두루록, 네. 두류록, 예. 이제 두류산을 유람한 기록. 예.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신흥동으로 몇 차례, 덕산동으로 몇 차례, 용요동으로 몇 차례 이런 식으로 지리산을 12차례 등산을 했다. 내가 어디가 살면은 나를 수양하는데 가장 좋은 자리가 있겠느냐. 그걸 찾으려고 왔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삼가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58살 때고 3년 뒤에 61살 때 환갑 때 드디어 예를 들어와서 여기다 산천야를 짓게 된 거지요. 결국은 이제 땅 보러 다니셨구만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지리산 어딘가에 좋은 땅이 분명히 있을 듯한데 예. 아직 못 찾았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자면 이제 말년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때에 이제 거의 그 많은 이제 제자들이 또 찾아왔을 법한데요. 예. 대충 이곳을 드나들었던 제자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나요? 첫째, 마무담 곽재우가 16살에 왔고, 한강 정구가 찾아왔고, 약포 정탁 하는 분, 임난 마칠 무렵에 좌의정 한 분, 예. 그런 분이 왔고, 뭐 그 외에 뭐 무슨 뭐 다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그 선비들, 학자들이 이 집으로 찾아온 거죠. 이 산천제에서 임진왜란을 미리 예견하시고 병법을 제자들한테 가르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뭐 남명집이나 그런 데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예. 그 외에 약간 그 말하자면은 야사적이라고 할까? 네. 뒤에 뭐 무슨 어우야담이라고 할지 무슨 그 다른 분들이 쓴 그 개인들이 뭐 개인 학자들이 쓴 책 그런데 보면 확실히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마무담 각재호가 16살 때 요를 찾아왔는데 네. 딱 첫눈에 보시고 하는 말씀이 너는 병법을 배워야 되겠다. 당장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뭐 그런 말이 전해 오고 또 이분의 학문의 방향이나 행동이 소위 그 남명학을 경의학이라 말하거든요. 네. 경으로 마음을 수양하는 거는 결국 의로 행동을 바르게 해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히 그 무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동을 할 때는 죽음도 그리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상당히 무적인 게 있고 또 그 남명집이나 뭐 또 편지문이나 이런 데 보면 군데군데 나오는 것이 나라가 상당히 위태롭다. 뭐 을묘외벽이 일어나고 뭐 이런 외국의 노략질이 심하고 한데 직원들도 뭐 제자들 보고 자네들도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들로 군데군데 하시는 걸 봐서 상당히 그런 나라의 어떤 변화의 조짐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조 35년에 조식의 문집 남명집이 간행되었습니다. 이 문집엔 풍전등화의 형국에 놓인 나라를 걱정하는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뒤인 1592년, 그의 예측대로 왜구가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조선의 곳곳이 불바다가 됐죠. 이때 산천제에서 수학했던 그의 제자 곽재우가 전국에서 최초로 의병을 조직해 나섭니다. 곡창지대인 전라도로 진격하던 일본군을 의령 정암진 전투에서 물리치게 되는데요. 승리의 여세를 몰아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왜구에게 함락됐던 낙동강변의 영산, 장명, 현풍 등지를 수복하고 조선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을 무사히 지켜내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조선 전기의 문신인 정인홍 역시 조식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의병을 모아 성주에서 외병을 격퇴했죠. 조식과 그의 제자들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충정을 발휘할 줄 아는 선비였습니다. 어쨌든 이 산천제에서 앉으셔가지고 예. 국가의 앞니를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보실 수 있는 안목, 예. 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이 이어는 결국 태생적으로 네. 그 연산군의 사부가 되는 조지서 선생이라든지 예, 예. 또 저 장의죠. 예. 최윤덕 장군, 예. 그 대마도 정보라고 한 분이죠. 예. 그런 분들하고 뭐 이런 분들이 그 조상하고 연루가 되고 뭐 연루라기보다도 그 다 연결이 돼가 있고 예. 그런 데서 받고 자기 아버지의 어떤 강직한 점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특히 이어른 태어날 때 태어났다기보다 이어른이 살았던 그 시절의 그 혼란한 전국, 4대 사화가 연달아 일어나고 혼란하고 그 혼조 시대에 세상에 나가서 뱃을 하면은 바른 말 한 번 하면 죽기 십상이고 이런 시절에는 차라리 뱃을 안 하고 내 스스로 어떤 도를 지켜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나간다. 올곧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우리나라를 기약하겠다. 이런 어떤 포부를 갖고 이 산천제에서 어떤 그 장래의 나라를 위한 밑그림을 여기서 그려 나갔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조식이 생전에 12차례나 유람했다는 지리산. 그는 지리산과 관련된 시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천섬 들어가는 큰 종을 보소서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 없다오. 어떻게 해야만 두류산처럼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까. 남명 선생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여러 차례 그를 찾았지만 그는 끝내 벼슬길에 나서지 않은 채 고고탁절한 기상으로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엔 지리산 산천제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생을 마감했죠. 그의 묘소는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산천제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선 천왕봉이 바라보이고 덕천강과 덕산마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남명 선생 같은 경우에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거의 뭐 천수를 누리시고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천수를 누리셨고 72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연세를 보면은 장수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뭐 그 안에부터 그 전해부터 많이 편찬하시고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남명서 연보도 있지만은 문인들의 연보는 그런 데 보면 잘 나오거든요. 이거를 1572년 2월 8일에 세상을 빌었는데 그 앞에 71년도부터 계속 편찬 자리에 누웠다가 몸이 좀 나았다가
제자들이 와가지고 한 달쯤 모시고 있다가 또 집에 돌아갔다가 예. 많이 편찮나 어떻나 하냐 기별만 듣고 있다가 예. 편찮으면 또 와서 모시고 있다가 또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세상별일쯤의 기록이나 그런 걸 보면은 네. 그 기운이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선생님 미음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나 미음을 안 들란다. 그래도 선생님 사람이 그래도 목숨이 살아있는 미음을 안 드시는 거는 자연 이치에 맞지 않는갑습니다. 이 우리 군자들이 정성으로 대접을 해서 나를 권하는구나. 내 먹지. 그래 받아 잡섰고 한강 정구하는 분이 옆에 계시다가 예. 선생님 머리를 동으로 두십시오. 이제 그 동으로 두라 말은 동쪽에서 생기를 받아서 몸이 좀 기운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 예. 그러니까 동으로 둔다고 해서 어찌 병이 낫겠느냐. 그래도 제3 자꾸 이제 요청을 한 게네 선생님 대답이 군자가 너무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구나. 못 그럼 이기죠. 내가 머리를 동쪽으로 두지. 그렇군요. 그리고는 선생님 말씀이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었거든요. 천일이 청명하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2월 8일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날씨가, 그 안날까지는 날이 좀 조용하고 따뜻했는데, 눈보라가 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눈이 펑펑 오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조용히 운명을 하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돌아가시 직전에도 예. 제자들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심하게 가면 농담도 그래서 주고받으시고.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꼭 저희들한테 하실 말씀이 계실 텐데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니까 남명생 대답이, 경의는 우리 집에 일을 하고 같다. 경과 의는 해와 달이 하늘에 있는 거하고 같다. 숙즉 경과 의가 익숙해지면은 흉중에 무일물의 경지가 온다. 가슴 속에 티끌하는 없이 환한 그런 경지가 온다. 오 미도 저 경계의 사이라. 나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고 세상별에게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부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상례 절효라 선비를 상례하는 그 절차, 절목 그걸 써놓은 걸로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 장사를 이런 식으로 쳐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걸 줘가지고 그걸 그 절차대로 했답니다. 지리산에서 말년을 보낸 조식은 한 편의 시를 더 남겼는데요. 덕산의 털을 잡고서 라는 시입니다. 봄산 어딘들 향기로운 풀 없으랴만 하늘 가까운 천왕봉 마음에 들어서라네. 빈손으로 왔으니 무얼 먹을 건가. 심리 은하 같은 물 먹고도 남으리. 오직 학문에 매진했지만 정치적 모순에 눈 감지 않고 지리산 천왕봉 같은 기계를 가졌던 조식의 묘입니다. 그래서 이 묘소를 굳이 이제 우리가 그 풍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이제 와겸 유돌 중에서 돌혈에 해당되는 그런 성격이다. 그 돌혈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돌출된 자리에다가 그 묘자리를 서는 건데요. 돌출된 자리에 묘를 서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주위에 이제 바람을 많이 타겠죠. 그러니까 혼자 돌출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자신의 그 살아가시면서 어떤 이제 그 고독함이라 그럴까요? 혼자서 모든 그 세상들의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어떤 고독한 그 인생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기 혹자들이 이 자리를 두고 회룡고조냐 또는 뭐 노잠 토사형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가 그 천왕봉에서 이어져서 산줄기가 계속 행령을 해오다가 마지막으로 기운을 모아서 편안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자리. 그래서 노잠 토사형이다. 뭐 이런 걸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 천왕봉의 산줄기가 뻗어내린 곳에 산천제가 자리하고 그 산천제의 지척에 조식의 묘가 있습니다. 좌우 곁가지 없이 한 줄기의 산자락이 곧장 내려온 모양새입니다.
묘소가 자리한 양쪽으로는 깊은 계곡이 있어 보입니다. 즉, 조식의 묘가 자리한 곳만이 독야청청 솟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높은 곳에서 곤궁한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했던 남명 조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경남 산청에 자리한 덕천서원이 그곳입니다. 덕천서원은 남명 학파의 본산이 됐죠. 조식은 이황과 함께 영남 유학의 쌍벽을 이뤘던 대학자로 실천적인 학문을 중시했으며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초학자에게 성리학의 본원과 심성에 관한 내용을 먼저 가르치는 이황의 교육 방법을 비판하며 소학, 대학 등 성리학적 수양에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을 우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가 이제 덕천서원에 저희가 왔는데요. 뭐 정면에 현판도 덕천서원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곳이 이제 그 남명 조식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곳에 세워졌다고도 하던데요. 이제 남명 조식 선생의 네.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남명 선생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네. 후학들이 남명 조식 선생의 어떤 그 학덕과 그 네. 기상과 뭐 이런 것을 본받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남명 조식 선생 사후에 우리 제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세우신 거군요. 서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돌아가신 뒤에 네네. 그분의 그 학문적 그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서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서원 다닐 때 네. 이제 풍수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항상 그 좀 대학자를 배출할 수 있는 산방우리가 있어야 된다. 있었죠. 네. 여기서는 소연 씨 보실 때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그 교수님 이제 알려주신 대로 필봉이라고 하는 이제 네. 붓처럼 생긴 그런 봉우리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저쪽에 이렇게 약간 그 붓 모양의 삼각형의 봉우리 보이는데 맞나요? 그것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죠. 예, 사실. 상당히 뚜렷해요. 네네. 눈에 띄죠. 들어오면서. 그 지금 강당의 처마와 그 저기 서재의 그 처마 사이에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게 아주 뚜렷한 예. 필봉 형태를 띈 게 보이네요. 예, 눈에 한눈에 처음에 봤을 때도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여기 이제 덕천서원도 보면 이름 자체가 이제 덕천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천이 있고 네. 뒤에 산이 있고 여기 강당 뒤쪽에 보면 이제 산이 좀 보이죠.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산 임수의 그런 터에다가 서원을 자리 잡았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우리 이제 강당을 지나서 네. 뒤쪽에 이제 역시 그 남명 선생의 시인을 모신 네. 사후가 있을 텐데 그쪽도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 예, 가보실까요? 그러시죠. 1576년에 조식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덕천서원은 1609년에 사액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이 됐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 회철됐으나 1930년대 복원됐죠. 덕천서원의 강당인 경희당은 서원의 각종 행사를 비롯해 유생들이 회합을 갖거나 토론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당시 서원이 갖고 있던 교육적 기능은 사라지고 제사의 기능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쪽에도 저 필봉이 보이네요. 아, 저기도요? 네. 소연 씨, 네. 우리가 오늘 남명 조식 선생 유적지를 쭉 둘러봤는데요. 네. 소연 씨 느낌은 어땠어요? 근데 저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요. 저희가 그냥 자료로 공부하고 또 그냥 이렇게 읽어봤을 때 느낌하고요. 이렇게 현장에 직접 와서 또 답사를 해봤을 때 느낌은 또 정말 달라요. 감동이 훨씬 더하고 좀 이제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매번 그래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이 글로만 공부하던 네. 거에서 이제 현장을 찾아보는 그런 공부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조선 시대의 그런 인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남명 조식 선생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네. 제 나름대로 한번 좀 길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정리를 예. 한 그릇 또. 그 정리하는 게 원래 이제 교수들의 네. 그 업무니까. 지리산 천왕봉을 거울 삼아 꿈쩍도 않는 기상으로 끝까지 백성의 심정으로 살다 가신 유학자. 시조 한 편 쓰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리해 주신 이 내용 안에 예. 정말 우리 남명 조식 선생 철학과 또 이념을 지켜내신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주 전반적으로 정리 잘 해주셨네요, 오늘도.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선비이면서도 칼을 차고 다니며 흐트러짐을 경계했던 남명 조식. 그는 모든 벼슬을 거절하고 학문연마에 열중했던 선비였습니다. 지리산 기슭에 머물며 말년을 보낸 그는 평생 산림처사를 자처하며 오직 학문과 제자 양성에만 힘쓴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모순에 대해 칼날처럼 매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그의 기상은 지금의 시대에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